안녕하세요. 보험메이커 김 팀장입니다. 여러분 가족이 병원에 입원했을 때 간병해 본 적 있으신가요? 제가 매일 간병할 수도 없고 간병인을 고용하자니 간병비 부담으로 속이 타들어만 갔던 경험이 저는 있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2023년 발표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고령화로 인한 간병 비용 증가로 간병 파산이 생길 정도라고 하는데요. 이제 간병인 보험은 필수라는 사실 다들 알고 계시죠? 오늘은 많은 분들이 가입을 고민하고 계신 간병인 보험, 이 간병인 보험을 손해보지 않고 가입하기 위해 꼭 알아야 할 내용들을 말씀드릴 테니 하나도 놓치지 마시고 다 가져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본 광고는 광고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간병인 보험을 가입하실 때 가장 먼저 따져봐야 할 부분은 지원일당과 사용일당입니다. 간병인 지원일당은 우리가 보험사에 간병인이 필요하다고 요청하면 보내주는 방식입니다. 보험회사에서 보내주는 형태이기 때문에 편하고 나중에 간병인 비용이 올라도 크게 신경 쓸 필요가 없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보험사에서는 최대 48시간 이내에 간병인을 보내주기 때문에 급하게 간병인이 필요한 경우 대처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갱신형으로만 가입 가능하기 때문에 가입 당시엔 보험료가 저렴할 수 있지만 추후 갱신 시 보험료가 높아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갱신형 보험에 대해 이걸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갱신형은 보장받는 기간 동안 계속 보험료를 내야 한다는 점입니다. 만약 90세까지 보장을 받으려면 90세까지 보험료를 내셔야 하고 100세까지 보장을 받으려면 100세까지 보험료를 내셔야 합니다.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요즘엔 간병인 지원보다는 비갱신형이 가능한 간병인 사용일당을 선호하는 추세입니다. 간병인 사용일당은 우리가 간병인을 고용해서 결제하고 보험사에 간병 비용을 청구하면 보험금이 지급되는 형태인데요. 기본적으로 간병인 사용일당을 15만 원으로 설정해 하루에 간병 비용을 15만 원씩 받도록 구성합니다. 그런데 점점 물가나 인건비가 상승하듯이 앞으로 간병비가 20만 원, 25만 원 이렇게 오르면 어떻게 될까요? 이것이 간병인 사용 일당의 아쉬운 점이었습니다. 나중에 간병비가 오르면 보험금으로 부족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보완하기 위해 체증형 간병인 보험으로 가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체증형은 보험 가입 후 일정 기간이 지날 때마다 보장 금액이 올라가는 구조인데요. 예를 들어 간병인 일당을 15만 원으로 가입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가입 후 5년 동안은 15만 원, 5년 뒤 18만 원, 10년 뒤는 22만 5천 원, 15년 뒤에는 27만 원, 이런 식으로 보험금이 점점 올라가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체증형이라도 다 같은 체증형이 아닐 수도 있으니 따져보셔야 합니다. 어떤 보험사는 가입 후 20년 뒤에 간병 일당이 15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오르는 곳도 있습니다. 또 어떤 보험사는 5년, 10년까지는 간병 일당이 오르는데 그 이후 10년 동안은 오르지 않고 가입 이후 20년 뒤에 다시 오르는 보험사도 있습니다. 저는 촘촘하게 5년, 10년, 15년, 20년 이렇게 5년 단위마다 보장 금액이 올라가는 곳을 추천드립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토대로 우리는 간병인 지원보다는 간병인 사용 일당, 고정형보다는 체증형이 유리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간병인 사용 일당과 체증형만 따져보고 가입하면 되는 걸까요? 아닙니다. 몇 가지 더 따져보셔야 하는데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입원하셨을 때 가족이 간병을 해준 적 있나요? 특히 어린 자녀를 둔 부모님의 경우 자녀가 입원했을 때 부모님이 간병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가족이 간병을 했을 때도 간병인 보험으로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데요. 엄밀히 말씀드리면 보험사 약관에는 가족이 간병해도 보험금이 지급된다고 적혀 있지는 않습니다. 약관에는 의료법 제3조에 소속되어 급여를 받는 자
또는 사업자에 등록하거나 사업자 등록된 업체를 통해서 간병 서비스를 제공하고 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우리는 사업자 등록된 업체를 통하여 이 부분을 충족시키면 되기 때문에 가족이 간병 업체에 간병인으로 등록을 하고 간병을 하면 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보험사가 가족 간병에도 보험금을 지급하고 있지만 일부 보험사는 가족 간병을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사실 가족 간병이 필수는 아니지만 이왕이면 가족 간병이 가능한 보험사로 가입해 두시는 게 좋겠죠. 이제 조금 더 중요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간병 비용이 가장 부담될 때는 언제일까요? 네, 맞습니다. 장기간 입원해서 간병인을 고용할 때입니다. 우리가 1, 2주 간병인을 쓴다고 해서 경제적으로 큰 문제가 생기진 않습니다. 하지만 한 달, 두 달, 6개월, 1년 장기간 간병인을 써야 한다면 경제적 부담이 엄청 날 텐데요. 예전에 간병인 보험을 가입하신 분들은 180일까지만 간병비를 보장받도록 구성된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장기간 간병에도 경제적 부담이 되지 않도록 181일 이상 보장받을 수 있도록 가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데요. 즉, 간병인 보험을 가입할 때 180일까지 보장되는 특약과 181일 이상 보장되는 특약 모두 가입하셔서 365일 보장되도록 설계하셔야 합니다. 어떤 분들은 나는 181일 이상 보장받도록 설계되어 있는데 라고 말씀하시는데요. 그분들은 정말 잘 가입하셨습니다. 하지만 이분들도 요양병원을 제외한 병원에서는 181일 이상 보장받으시겠지만 대부분 요양병원은 180일까지만 보장받으실 겁니다. 갑자기 웬 요양병원? 181일 이상 보장되면 모든 병원에서 다 보장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보통 간병인 보험에서 보장되는 병원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됩니다. 첫 번째는 요양병원을 제외한 일반 병원, 두 번째는 요양병원, 세 번째는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 병원입니다. 이제 여러분들 장롱에 있는 아니면 스마트폰에 있는 증권을 한번 살펴보세요. 181일 이상 보장받도록 설계되어 있는 분들은 대부분 요양병원을 제외한 일반 병원과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 병원에서만 181일 이상 보장받도록 되어 있을 겁니다. 대부분 요양병원에서는 180일까지만 보장받도록 설계되어 있을 텐데요. 왜냐하면 현재 A사에서만 요양병원 181일 이상 간병비를 보장해 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A사의 간병인 보험이 요양병원에서 365일 보장되어서 좋기는 합니다. 그런데 아쉬운 점은 이 A사의 경우 체증형 가입이 되지 않습니다. 즉, 처음 가입할 때 정해진 보장 금액이 끝까지 이어지는 것입니다. 요양병원 365일과 체증형 둘 다 만족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나이에 따라 요양병원에 중점을 둘지 체증형에 중점을 둘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지금 나이가 70세 이상이다 라고 한다면 체증형은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당장 간병비를 보장받는 게 중요하지 20년, 30년 뒤 체증이 되는 것까지 생각할 겨를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엔 차라리 A사에서 요양병원 181일 이상, 즉 365일 보장받도록 선택하고 대신 앞으로 간병비가 오르는 것을 대비해 일반 병원 간병인 보장을 15만 원이 아니라 20만 원으로 최대한 높이는 것입니다. 그러면 체증형이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의 기간까지 간병비가 부족하진 않을 겁니다. 반면에 70대 미만의 경우엔 앞으로 간병인 보험을 활용할 시간이 길게 남아 있습니다. 이 경우엔 요양병원 365일을 포기하더라도 체증형을 추천드리는데요. 가입 후 5년마다 간병인 사용 일당이 올라가는 체증형이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간병인 보험을 가입할 때
꼭 알아두셔야 할 내용들을 살펴봤는데요. 잠깐만 정리해보자면 첫 번째는 간병인 지원보다는 비갱신형이 가능한 간병인 사용 일당을 많이 선호한다는 점. 두 번째는 앞으로 간병 비용이 올라갈 것을 대비해 체증형 상품으로 가입해야 한다는 점. 세 번째는 가족 간병이 가능해야 한다는 점. 마지막 네 번째는 181일 이상 보장되어서 365일 동안 간병비를 보장받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러면 이제 연령대별로 보험료는 얼마나 나오는지 설계해 보겠습니다. 우선 나이가 젊다면 요양병원 181일 이상 보장되는 것보다 체증형이 중요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하지만 이건 개인의 선택 사항이지 무조건 그렇다는 점은 아니라는 사실 참고해 주시고요. 30세, 40세, 50세, 60세까지 비사의 간병인 보험을 알아보겠습니다. 주요 보장 내용은 일반 병원에서 15만원, 요양병원에서는 5만원,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 병원에서는 7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입 후 5년 이내에는 15만원 지급, 5년 이후부터 18만원, 10년 후 22만 5천원, 15년 후 27만원, 20년 후에는 30만원으로 지급되는 체증형으로 설계했습니다. 이렇게 설계하면 30세의 경우 28,717원, 40세는 35,241원, 50세는 46,616원, 60세는 43,317원으로 실속 있는 보험료로 가입 가능합니다. 70세 이상의 경우 체증형을 포기하는 대신에 A사에 있는 요양병원 181일 이상 보장을 받도록 구성하는 것이 좋은데요. 그렇게 하면 요양병원에서 365일 보장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구성을 해보고요. 이 경우 일반 병원 간병인 보장 금액이 15만 원이 아닌 20만 원으로 높여서 추후 간병인 비용이 오르는 것에 대비하면 됩니다. A사 60대, 70대를 설계해 보면 참고로 일반 병원 20만 원, 요양병원 9만 원,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 병원은 7만 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60세는 57,650원, 70세는 66,173원으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물론 70대 이후에도 요양병원 365일보다 체증형이 중요하다고 생각되시면 A사가 아닌 다른 보험사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사람마다 위험을 바라보는 관점이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요양병원에 더 관심을 가질 수 있고 어떤 분은 체증형에 더 관심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가입하시기 전 담당 설계사와 충분히 상의하고 결정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간병인 보험을 가입할 때 꼭 알아야 할 내용들을 살펴봤는데요. 요즘 자녀분들이 부모님을 위해, 부모님은 또 자녀들에게 짐이 되기 싫다며 간병인 보험 문의를 많이 하시는데요. 저도 그런 따뜻한 마음을 알기 때문에 상담 문의가 오면 저도 제 가족에게 보험을 설계한다고 생각하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저희 보험 메이커에서는 개개인의 사정과 환경이 모두 다르다는 것을 잘 알기 때문에 각자에게 맞는 보험을 만들어 드리고 있습니다. 간병인 보험에 대해 궁금하시거나 현재 가입되어 있는 보험이 잘 설계되어 있는지 궁금하시다면 아래의 고정 댓글에 제 카카오톡 링크가 있으니 상담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직은 제 유튜브 채널이 작아서 지금 보신 영상을 다시 찾아보기 어려우실 겁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 놓으시면 앞으로 올라올 알찬 영상들과 지금 보신 영상을 가장 빠르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행복하시고 건강하세요. 본 광고는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